교수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수의학과로 가셨나요? 왜 어떤 계기로 이 수의학과를 지원하셨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동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 다 아파트 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주택 살았는데 안 길러본 동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 아니면 교수님 부모님께서? 제가 길렀죠. 저희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예, 저한테 동물 기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 또는 제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집에서 토끼를 한 20마리 정도 사육을 했고, 저는 보통 이제 마당에 있는 집에서는 강아지를 기르는 이유가 집 지키는 목적으로 기르잖아요. 그렇죠. 낯선 사람 오면 짖느라고. 그렇죠. 저는 집 지키는 목적으로 개를 기르자고 거위를 길렀습니다. 거위가 집 지키는데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낯선 사람 오면 옥옥. 이 목소리가 개 짖는 소리는 저리 가라 해요. 엄청납니다. 네. 오늘 새로운 것 하나 배웠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보다 거위가 낫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뭐 학생이나 일반인 계시다면 예. 혹시 집에서 개가 아닌 거위를 길러보세요. 자기 주인 말고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민원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구나.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밟아오셨던 이 수의학과의 길을 어떤 친구들이 이쪽 분야에 가면은 좋겠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랄까 아니면 뭘 좋아하거나 또는 뭘 잘하거나 하면은 이쪽 수의학과에 잘 어울릴까요? 수의학과 자체는 뭐 반려동물과나 수의학과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동물을 싫어하면은 사실 굉장히 공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졸업해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반려동물 학과나 수의학과에 진학을 하면 되지만 제가 첫 번째로 만약에 이 동물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진학하는 경우라면 탐구? 탐구.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교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개를 키웠거든요. 한때는 뭐 7마리씩 키우고 이랬었는데 예, 저도 이제 주택에서 살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이게 먹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했어요. 그런 네. 상황 자체를. 그게 너무 슬펐고 힘들었고. 네. 지금도 지나가는 길고양이나 얘네들 잘 못 보겠어요. 너무 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옛날보다는 길고양이들한테 이제 뭐 사료나 또는 물을 주는 캣맘들이 많이 이제 있고 예전에 비하면은 길고양이 보호소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돼 있어서 고양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주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많이 먹이도 주고 쉘터 이제 보호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즘엔 옛날보다 행복해요. 근데 이제 겨울에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특히 이제 반려동물과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실 이제 과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이따 좀 해드리겠지만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의사 면허증, 동물보건사 그래서 이런 관련된 과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떡상 탁과에 대한 네네 그 가치가 상승하고 인기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사실 그 과에 원한다고 다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업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수의학과 말고 네.
반려동물과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반려동물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반려동물과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의학과랑 다른 과라는 건 알긴 아는데 이거 사실 학과가 많지 않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이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동물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우를 많이 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있고 그 동물병원 업무를 또는 동물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테크니션 업무가 있는데 이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업무를 그냥 한국에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동물 보건사입니다. 동물보건사. 네. 올해부터 국가에서 자격증으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이제 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과는 동물보건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리 분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동물 훈련과 그다음에 동물 미용, 반려동물 미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 반려동물의 예절 교육에 대한 게 이제 요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원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애견 미용. 사실 도구쇼나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애견 미용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 미용도 할 수 있지만 애견 미용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하나의 직업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에서는 동물 보건 분야, 그 다음에 동물 관리 분야에서는 훈련, 미용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적어놨거든요. 먼저 첫 번째. 동물 보건사라고 했을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 보건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동물 보건사가 하는 일은 동물 병원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 병원의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네, 간호사의 역할과 거의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 계시듯이 네네. 우리 멍멍이는 몬띠예요. 네네. 몬띠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도 계시고 동물 보건사 선생님도 계셔서 그렇죠. 일을 이렇게 나눠서 보신다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자격증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그런 인력을 동물병원 내에서도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가서도 동물병원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딱 있으면 아무래도 더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보호자의 니즈 또는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 스태프로서의 그런 니즈 이 두 가지가 다 아마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타깝게 뭐 동물보건사가 아니더라도 스텝으로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전문 자격증이 있는 그런 인력을 이제 동물병원에서 생명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생명이기 때문에 무적격자가 관리하고 간호하고 이제 어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면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물보건사는 사람이 가는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처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 간호사 선생님도 면허거든요. 그렇죠. 간호사 면허가 있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듯이. 그럼 두 번째는 관리 차원에서 훈련과 그리고 미용이라고 그랬는데 미용은 잘 알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몬띠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미용을 하시는 분도 그런 자격증 없이 그냥 하시는 건데 앞으로는 미용사 자격증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용사 자격증은 애견협회나 애견연맹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공인을 협회에다 해줘가지고 자격증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애견 미용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치.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고 예를 들어 미용 아카데미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말고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격증을 따지 않고 애견 미용을 뭐 혹시 교수님 집에서 반려견 몬티라고 하셨나요? 몬티요. 혹시 미용해 본 적 없으시죠? 집에서는 잘 안 하죠.
못하죠.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엉망진창으로 깎아.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잘 자격증도 없고 못 하시는 분이 이 창업을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에 가면은 내가 미용사가 되던 훈련사가 되던 동물보건사가 되던 이 모든 거를 일단 다 배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세 개 자격증 다 딸 수도 있고 맞습니다. 2개 딸 수도 있고 하나 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미용 일만 하더라도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용하다 보니까 뭐가 났어. 그러면은 우리 몬띠 엄마 얘 뭐가 있으니까 이거 병원에 가가지고 뭐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또 맞습니다. 재원도 해줄 수 있겠네요. 교수님 저희 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하는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미용사 또는 훈련사라 하더라도 동물 보건 쪽 일을 모르면 사실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애견 미용사가 꿈인데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애견 미용사 중에 동물 보건을 몰랐을 때. 자, 이거는 약간 다른 애견을 기르고 있는 보호자분들한테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자, 미용을 맡겼어요. 근데 털이 있을 때는 그 털 안에 있는 피부병이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용을 하다 보니까 귀도 안 좋고 만약에 피부병도 있었다. 근데 한두 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피부가 예민한 피부, 이런 피부병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애견 미용사는 그냥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호자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호자는 미용을 하고 나서 그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컴플레인에 대한 거를 당연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미용사도. 그렇지만 보호자는 전화합니다. 이거 미용 후에 지금 피부병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미용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미용할 때는 특별하게 없었지만 맞다. 그때 피부병이 좀 한두 개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다. 근데 피부병인지 모를 수도 모르죠. 있고. 네. 모르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훈련하고 미용함에 있어서 신체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체 검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귀 상태 체크, 그 다음에 신체 검사, 그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뭐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경우에는 눈도 한번 볼 수 있고 뭐 이빨도 한번 볼 수 있고 한데. 사실 미용하고 나서 치석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집에 와서 한 번도 안 봤던 이빨을 보고 나서 보호자가 치석이 있었네? 얘 미용하고 나서 치석이 생겼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켜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배우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